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4차 시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연설과 발표라는 중단원 3단원에 대해서 배웠고, 그 중에서 우리 연설은 다음에 배우기로 했고, 발표 먼저 배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습 목표 1번에 나와 있는 요거, 청자의 요구, 지적 수준, 사전 지식, 기존 입장, 개인적 관련성 등을 분석해서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평가도 할 거지만 3분 스피치를 통해서 그 발표를 할 때도 당연히 앞에 우리 지금 청중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청자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안내를 했듯이 우리가 배웠던 청자 분석 방법에 따라서 과연 이 발표에 나와 있는 이 발표자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이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미리 하나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이 영상 자체가 길이가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킵. 만약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려면 잠시 정지해두고 필기해두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자, 잘 보면 1쪽과 2쪽에 걸쳐서 굉장히 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읽으면 너무 재미도 없고 선생님 목도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단원을 임의는 아니죠. 단락이 이렇게 보이죠. 1단락부터 6단락, 1문단부터 6문단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문단과 6문단은 비교적 짧아서 선생님이 읽고 바로 설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 또 도와주실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번 읽어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 다음에 귀로 잘 보고 들으면서 우리 함께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기 하트 하나 해놓을까요? 지난 시간처럼.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민아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죠.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파고 쇼크, 뇌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똑똑한 두뇌에 열광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뇌에 좋다는 일명 브레인푸드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졌습니다. 오늘은 이 브레인푸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 볼 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먼저 사진을 보시죠. 우리 꼭 개인적 관련성이 낮을 때만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관련성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그거 한번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흥미 유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들은 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우리 지금 어떤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쵸? 선생님이 모두 다 필기를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듣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지 스킵해서 필기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알파고 쇼크.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대답. 이때 대답은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추측을 해보세요. 그렇죠. 분명히 안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사진 아닌가요? 뒤에 나온 알파고 쇼크에 대한 사진 아닌가요? 라고 청중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청자 분석하는 것 중에 사전 지식 있죠? 사전 지식. 만약에 청중들이 이러한 것을 몰라요. 사진 보여주는 거에 대한 걸 아예 몰라요. 그렇다면 화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알파고 쇼크라고 부르고요. 알파고 쇼크는 그때 인공지능인 알파고랑 이세돌이 이렇게 바둑을 뒀는데 알파고가 4대1인가 이겼던 거예요. 라고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배운 거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 브레인푸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6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용 연결 표현의 개념을 보면 도입부에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긴 하지만 내용 연결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해요. 왜? 구체적으로 이 브레인 푸드에 대해서 이러한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정말 이 전체 내용을 개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한번. 브레인푸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발표를 준비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이 검색창에 브레인푸드를 입력한 것입니다. 그러면 호두, 잣, 참치, 연어, 브로콜리, 달걀 등 브레인푸드라는 수식어가 붙은 음식이 20종 이상 쏟아져 나옵니다. 뭔가 특별한 음식일 것 같다는 저의 생각과 달리 우리 학교 식단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브레인푸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지 먼저 브레인푸드의 정의부터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인터넷 백과사전에 브레인푸드를 검색하면 누트로픽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됩니다. 똑똑해지는 약이나 인지기능 개선제 등으로 불리는 누트로픽은 기억력이나 창의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약품이나 성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브레인푸드는 학술 용어라기보다는 마케팅 용어에 가깝습니다. 제가 찾은 여러 과학 논문에서도 그렇고 과학자들은 논문에 브레인푸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 문단을 아주 잘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한번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약간 웃으면서 읽어주셨던 것 같은데 브레인푸드 많이 들어보셨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열심히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두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쭉쭉쭉 내려가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학교 식단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학교 식단에서도 라는 것은 얘들아, 우리 이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이 뭔가 같은 또래인 학생일 것 같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자, 뭔가 개인적인 관련성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구나, 이렇게 분석을 했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요, 여기 오타가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오타를 수정하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 연결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면 되는데, 뭐 기억력, 창의력 향상 이러한 것들은 얘들아 너희들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으면 하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청중의 요구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관련성이 좀 높은 것을 좀 고려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구나 정도. 어렵지 않아요. 이걸 괜히 하나하나 분석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그래 당연한 거지. 당연히 기억력, 창의력 향상은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적으로 되게 관련성이 높다고 느낄 거야 라고 당연히 화자는 분석을 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 볼 건데요. 세 번째 문단은 과연 식품의약처 안전처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개선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식품 중 실험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성분을 인정받은 것들이 있어서 브레인푸드가 과학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 연구원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뇌에 좋은 성분을 주사로 직접 주입하지 않고 입으로 섭취한 경우 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이번 세 번째 문단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것을 한번 볼지 여기 볼까요? 아까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여기 기억력, 창의력 향상에서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유용하다고 여기겠구나 하는 요구의 그다음 부분, 그다음에 개인적 관련성, 관심 당연히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화자가 미리 좀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하나만 볼까요?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에서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이 연구원의 인터뷰를 보여줬죠. 이 연구원은 이러한 실험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일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 믿을 만한지, 정보, 자료의 믿을 만한지에 대한 성질 뭡니까? 기억나죠? 뭡니까? 그렇죠.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뭔가 이 화자의 발표가 조금 더 믿음직해졌다. 여기까지 보고요. 자, 네 번째 문단도 또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도움이 되는 브레인푸드는 각기 다를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죠. 제일 위에 적힌 것이 효능, 가운데가 대표 음식, 제일 아래쪽이 관련 성분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뇌의 신경세포나 뇌 기능에 필요한 물질의 구성 성분인 레시틴, 포스파티딜세린, 오메가3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함유한 대표적인 음식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쿠르크민,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등의 성분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유해 물질을 조절해 인지 능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어린이와 청소년보다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와, 이렇게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는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너무 또박또박하게 잘 읽어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 뭔가 생물을 되게 잘 할 것 같은 학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는 별로 볼 부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 결국 이거예요.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 것이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 이러한 거는 어린이 청소년보다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좋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청중이 아까 우리들의 식단, 우리 학교 식단 얘기한 걸 보니 이 지금 청중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청중은 여기 나와 있는 쿠르크민,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등의 성분이 함유된 음식보다 레시틴, 포스파티딜세린, 오메가3 등이 함유된 음식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여기고 더 많이 먹어야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이 화자가 뭔가 이 청소년의 요구와 그 다음에 개인적 관련성 또는 관심 등을 염두에 두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네 번째 문단 별거 없었어요. 자, 지금 앞으로 남은 것도 별거 없어요.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 똑똑한 뇌보다 건강한 뇌에 주목하는 브레인 식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 음식을 먹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섭취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식단 혹은 식사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건강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식과 스칸디나비아식, 오키나와식 식단에 주목하고 연구한 결과 세 식단의 공통점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해산물과 적당한 양의 육류, 채소류를 곁들인 식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이 거의 없고 지방이 많은 고기와 설탕의 사용량이 적다는 것도 세 식단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 식단에서 꺼리는 것들은 뇌의 염증을 유발해 기분장애를 일으키고 좌측 해마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뇌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 나라 이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또박또박 잘 읽어주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도 별로 강조할 거? 중요한 거?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이 스칸디나비아식, 오키나와식, 지중해식 이러한 식단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라고 발표자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적당한 양의 육류, 뭐 채소류 이런 것들, 해산물 이런 게 공통적인 식단이다. 건강한 뇌에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 청자들이 만약에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청자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청자는 지금 뭔가 기존 입장 또는 태도가 비호의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죠. 분명히 이 반에 만약에 있다고 쳐요. 채식주의자. 그러면 그 친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하는 부분, 비슷한 부분 먼저 논의하고 공감대 형성해 나가면서 그렇지만 이러한 꼭 육류가 아니어도 괜찮다. 단백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계란 같은 거를 뭐 먹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덧붙이면 조금 더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까요? 해마. 자, 해마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해마에 대한 설명은 딱히 없습니다. 전반적인 지적 수준을 높게 보고 있네요. 누가? 화자가. 이 청중이 지적 수준이 해마 정도는 알아 라고 판단을 했겠네요. 별다른 용어 설명이 없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있잖아. 얘들 지금 화자가 반응을 살핍니다. 그렇죠?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역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화자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발표를 끝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잘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발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꼼꼼히 봤긴 했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담화에서는 우리 표현 전략 배웠습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 기억나죠? 특히나 우리 언어적 전략에서 지금 발표라는 담화 상황은 굉장히 공식적입니다. 발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친구가 표준어를 썼고요. 어법에 맞게 썼고요. 그 다음에 경어체를 썼다는 점 또한 당연히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 했냐면요. 이렇게 청자의 특성을 분석하는지 안 분석하는지 담화 자료를 통해서 적용을 하고 또 분석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네. 이러한 부분 되게 잘했네. 이 화자는 이런 걸 염두에 뒀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파악을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 안내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마지막 계약, 등교 계약 마지막으로 좀 수행평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할 테니 기대하시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요 학습 목표를 특히나 달성해야겠습니다.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 구성해서 발표하는 것 수행평가 전체 10% 들어갑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